본 대회 개회식 이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그 식전 공연이 있습니다. 식전 공연은 거창군 음악협회 회원 두 분께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곡을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곡을 연주해줄 거창군 음악협회 두 분은 피아니스트 박수경님과 바이올리니스트 이혜명님 두 분입니다. 박수경님은 서울시립오페라단 및 예술의 전당 오페라 반주자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창음악협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혜명님은 학교 및 기관실기 강사를 하고 계시고 현재 거창군 음악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연주해 줄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몬티의 차르다시 이 두 곡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바이올린 연주를 맡은 이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거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이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주를 좀 잘해보고 싶어서 제가 감히 저희 음악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박수경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연주한 곡은 엘가라는 영국 작곡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작곡한 로맨틱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지금 제목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몬티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의 차르다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집시풍의 멜로디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슈퍼주니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헨리라고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TV에 나와서 연주를 많이 해서 유명해진 곡이에요. 그래서 집시들의 어떤 애환, 뭐 슬픔, 뭐 고민 같은 것이겠죠. 그런 부분의 멜로디가 앞부분에 이제 서정적으로 연주가 되고, 네, 뒷부분에는 집시들 특유의 어떤 해학적인,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났는데 거의. 네. 해학적인 어떤 유머러스함이 아주 정신없는 아주 바쁜 춤으로 연결이 되는 곡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집시들처럼 뭐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지금 감상하시는 이 순간만큼은 조금 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곡해봤습니다. 몬테 차르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연주를 해주신 그 거창군 음악협회 두 분 연주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리더데이를 올해 18회째인데요. 18회 리더데이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전 공연을 해본 적이 처음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듣기에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창군에 이렇게 훌륭하신 연주자님이 계신다는 것, 또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서 앞으로 거창의 문화 활동의 미래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식전 공연을 마치고요. 잠시 개회식 전에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일정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 반부터 개회식이 시작이 될 거고요. 2시까지 개회식을 완료가 난 다음에 2시부터 2시 반까지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2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50분부터 4시 50분까지 분과토의가 있겠습니다. 이 분과토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개 분과로 나뉘어서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재생분과, 두 번째는 지역 푸드플랜 분과,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분과, 네 번째는 지역농정 거버넌스 분과, 다섯 번째는 여성 분과, 여섯 번째는 청년 희망 분과, 이렇게 6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반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50분까지 6개 분과 분과 토의를 마친 후에 잠시 휴식을 했다가 본 대회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함께 어울림 시간 공연이 또 다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전국 지역 리더상 사례 발표 및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각 분과별 토의 내용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전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 분과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타 분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토의가 진행이 되었을지 이런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자료로서 분과 종합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에서 지역과 지역 발전과 그 다음에 주체 육성에 힘쓰시는 리더들에게 주는 영예의 지역 리더상 수상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분의 지역 리더분들이 리더상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 리더상 수상을 받는 분들은 이따가 리더상 시상식 때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대회 선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힘찬 선언문 채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오늘 전체 일정을 마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받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실 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비수도권 코로나 2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3개의 음식점으로 나뉘어서 한 테이블에 4명씩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빈 분들께서 지금 사전 미팅을 마치시고 지금 대회장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대회장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성함은 제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강종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권승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금진영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김경숙 사무기획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거창군 농업회의소 김경화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주다움 사회적 협동조합 김승래 상임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 푸르산내들 김현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정책위원장이신 김호열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김옥자 활동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농조합법인 경남 친환경 사업단 김은동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녕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나함형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농조합법인 경남 친환경 사업단 문성일 팀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문영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박연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 여성농민회 박정숙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라운드 스토리 백은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 담당관이신 병경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농조합법인 경남 친환경 사업단 서정훈 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거창군 가복플러스 손재호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업농민 정책연구소 여름 부서장이신 송홍규 부서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농조합법인 경남 친환경 사업단의 송주현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남 홍성군 일소공동연구소의 신소희 연구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신정화 사무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지역 시민이신 심순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북 익산시 농업회의소 윤양진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연구원의 이문호 연구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농조합법인 경남 친환경 사업단 이병길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거창군 농업회의소 이성호 상임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누리보듬 협동조합 이윤경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공유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은영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 지구촌 농원 이재숙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남해군 동고동락 협동조합의 이종수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축협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하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함양군 서해초등학교 학생모심 위원장이신 장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유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정창호 사무국장님 오늘 참석해 주셨고요. 거창 군민이신 조순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략기획팀장 정홍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연대 진원국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창군민 한종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단 허남혁 주무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먹거리연대 허태유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내빈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그 소개해드리지 않은 분들 중에 세 분을 더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거창 공유농업 사회제협동조합 상임이사님이신 최회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업농의 정책연구소 여름 이총연구원인 이호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무튼 무더위를 뚫고 멀리 거창까지 와주신 지역 리더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한 여러 동지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서로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오늘 그 리더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속속 대회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 늦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과회의 시작 시간이 2시 전에는 이 자리에 약속된 인원이 전체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전환 농촌과 지역에서 희망을 거창하게 발광하자 제18회 전국 리더대회 2021 거창대회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저는 지역재단 기획이사 이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창군에서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 구인모 군수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경남 도립 거창대학교 박유동 총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거창군 농업회의소 엄홍주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에서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실시하는 만큼 거창군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번창할 수 있는 거창군이 되길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거창군을 좀 더 생각하고 앞으로 거창군을 좀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거창군을 언제나 생각하고 거창군을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거창, 사람이 머물기 좋은, 번창하기 좋은 거창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곧바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지역재단 박경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지역재단 이사장하는 박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거창 이 대회 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거창에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정 때문에 1년 수년해서 오늘 이 자리에 2년 만에 새로 저희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창 지역 리더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 행사가 가능했는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가 시작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우신데도 전국에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신, 그리고 또 거창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전국 지역 리더 대회는 올해로 18번째가 됩니다. 거창에서 이 전국 리더 대회를 하게 됨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이
지역 리더 대회는 매년 전국의 지자체, 광역 도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저희가 제2회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창녕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경남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창 대회는 두 번째, 경남에서 하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경남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거창에서 이번에 주관 기관 또 단체로서 기꺼이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현장 실천 조직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제목이 거창합니다. 거창해서 발광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여러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지역 재생, 지역 푸드 플랜, 사회적 경제, 또 지역 농촌 거버넌스, 여성, 청년 희망, 이런 여러 주제들이 오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정말 서로 교류하고 또 토론하고 연대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경수 경남도 지사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곧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구인모 거창 군수님, 또 이 자리를 빌려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유동 경남도립 거창대학 총장님, 그리고 오몽주 거창군 농업회의소 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축사를 기꺼이 맡아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김종두 거창군 의회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 많은 대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사과드리고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이게 저희 지역재단에서 최근에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 포럼 이사장, 저희 지역재단 고문입니다만은 좋은 강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매년 이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할 때마다 오랫동안 그 한국농어촌공사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같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김인식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이 행사가 즐겁고도 서로 격려하고 또 거창의 위대한 앞으로 담론을 우리 전국에 발광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환영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환영사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오늘 타 일정 관계로 직접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환영의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김경수 지사님의 환영의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우리 경남 거창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박기영 지역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청년의 삶입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0만 명 이상의 20, 30대가 유입되었습니다. 지역과 농촌에서도 청년들이 머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지역
리더 여러분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남이 지역 리더 여러분과 함께하고 힘껏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나마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경수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인모 거창구수님의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부 내륙의 중심도시 거창군에 오신 전국의 지역 리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18번째 전국 지역 리더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전국 지역 리더 대회를 주관해 오신 재단법인 지역재단 박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 총행복과 농어촌 살리기의 길에 관한 기조 경륜을 맡아 우리 농촌과 지역을 살림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이뤄가고자 농정과 국정의 대전환에 힘쓰고 계시는 박진도 국민 총행복 전환포럼 이사장님,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특히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미래 100년을 이뤄가고 계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도 김종두 의장님, 김향란, 근순모 위원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공동 개최 기관인 거창군 농업회의소 엄홍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님 거창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2021 거창대회는 2021 지난 농촌과 지역에서 희망을 거창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지역 리더 여러분들의 활동 경험을 교류하며 앞으로 농촌과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어갈 정책 대안과 실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통해 주민과 지역이 행복한 새로운 국가 비전 수립과 지역 공동체 살리기가 국가와 지방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뜻깊고 시적절한 대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더 큰 거창도약 국민 행복 시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자치, 민간과 행정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부 내륙 중심도시로서 우리 거창군은 사과, 딸기 산업특구, 항로화 힐링 산업특구, 성강기 밸리 산업특구로 발돋움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의 새 지평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전국 지역 리더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실천적 정책적 대안들은 우리 거창의 변화와 핵심 및 국민 행복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기후 생태위기와 지역 위기의 시대에 농촌과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민 행복 시대와 지역 행복 시대를 함께 이뤄가는 비전과 실천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창을 찾아주신 지역 리더 여러분, 우리 거창군은 요즘 전국 최초 Y자 출렁다리,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창통과 같은 매우 핫한 관광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신 김에 몸과 마음을 모두 재충전하시고 전국의 지역 리더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교하며 연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인모 군수님의 환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사는 김종두 거창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 시간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창군 의회 의장 김종두입니다. 전국 리더 여러분, 거창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성큼 다가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의 힘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2021 거창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도농 공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 현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리더 여러분들의 거창 방문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자치와 협동에 기초할 선함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리더 대회를 주관하시는 재단법인 지역재단 박경 이사님과 농어촌 공사지사장님 김시 사장님, 또 재단법인 국민총행복 박진도 이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거창군 농업회의소 음홍주 회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생명의 원천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인해 농촌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역 리더 대회가 어려운 농촌 경제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가 공유되는 심도 있는 토론회와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창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쓰시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총무사 사장님이신 김민식 사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써주신 박경 이사장님과 또 전임 이사장님이신 박진도 고모님, 또 농특위 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지역재단에 와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도정에서도 오늘 대회를 유치해 주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신 구인모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 농업 지도자, 거창의 농업 지도자도 와 계시는데 우리 김재열 전임 한농년 회장 직무대행, 또 우리 이 농업회의소가 현황 과제입니다만 음홍주 회장님, 이런 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전국 지역 리더 대회는 지역 발전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서 지역 리더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량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 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계농 없는 고령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재해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친환경, 저밀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어촌의 가치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더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치유농업 등 농업이 가진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농업이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의 주제인 농촌과 지역에서 희망을 만들다, 오늘 좀 거창하게 발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구성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대회가 지역 리더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재생 활동 등 뜻깊은 주제들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주민자치, 상생과 공존,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의 가치를 정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RC 지역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리더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리더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음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자체, 농어민과 공사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과 지역 리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제대로 힘차게 발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식 사장님의 그 축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축사는 그 정현찬 그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입니다. 정현찬 위원장님도 역시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고 축하의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정현찬 위원장님의 축하의 말씀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18번째를 맞이한 전국 지역 리더 대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재단법인 지역재단 박경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지역 리더 대회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지키며 지역 혁신과 도농 공생 농민 행복의 길을 찾아 땀 흘리는 전국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는 대화합의 한마당이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깊이와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와 농촌위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삼농은 더욱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치와 협동,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대회를 추구해온 지역재단이 지역 리더와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위기를 성찰하고 전환적 실천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힘찬 연대와 교류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그 인사 말씀과 환영사, 축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내빈 여러분께서 사전 미팅이 있으셨고 잠시 시간이 나는 팀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참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오늘 좀 귀하게 이렇게 자리를 참여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를 마치고 내빈 중에서 다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를 일어나셔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빈 소개 마치고 전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과 환영사, 축사를 해주신 분을 다시 또 그 내빈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많이 받을수록 많이 칠수록 건강에도 좋고 또 이 리더대의 이 개회식의 또 의미도 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환영사를 해주셨죠. 구인모 거창군 군수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축사를 해주셨던 김종두 거창군 의회 의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축사를 해주셨던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남도 농정부 국장님이신 정현상 국장님 귀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입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교 박유동 총장님 귀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들리신다고 그랬는데 안 들리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신 기관의 소장님이십니다. 거창군 농업기센터 이병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보태주신 기관입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엄홍주 회장님 이 자리에 함께 오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님이시자 지역재단 상임고문이신 박진도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 말씀드렸던 지역재단 박경 이사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을 두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지역 리더대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거창군 의회 의원이신 권순모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거창군 의회 의원이신 김향란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늦게 도착하신 내빈이 있으면 따로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고를 해드린 대로 내빈께서 뒤에 일정 때문에 자리를 뜨셔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면에서 찍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중앙이 좀 많이 비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앉아 있고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리를 많이 너무 주신 것 같아요. 두 칸 충분히 띄었으니까요. 이쪽 가상하고 저쪽 가상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로 좀 오셔가지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모양새가 나오도록 조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예, 사장님도 저기 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가운데에 사진이 잘 나오니까 이쪽 편 두 번째 열까지 저쪽 편 두 번째 열을 가운데로 조금 앉아주시고요. 앉아서 찍습니다. 네, 네. 이 중간에 가운데도 조금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운데.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 두 열에 조금 앉아주시고 저쪽도 저 두 열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자, 사진은 기념 촬영은 두 번 찍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아무 구호 없이 그대로 한번 찍고요. 네, 두 번째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찍으시고, 예. 자,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이렇게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팔이 아프신가 봐요. 금방 내리신 분 계시네요. 아무튼 한 세 분이 속사포로 찍었으니까 다 찍힌 걸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은 그 기조 강연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코로나 예방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리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비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격상이 됨에 따라서 오늘 대회도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그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발열 체크를 하셨겠지만 이미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혹시 발열 체크자 중에서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 간이 진단 키트를 준비를 해놔서 꼼꼼하게 저희들이 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 내내 조금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대회장에서도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소독제는 이 대회장 밖과 1층 또는 2층 그 분과회장의 입구에 손소독제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손소독제 자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좌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좌석을 띄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1층 건물 앞과 뒤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꼭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그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간식을 준비했지만 이 대회장 안에서나 이 건물 안에서는 간식을 취식하지 마시고 간식을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조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주제는 지역에서 희망을 국민 총행복과 농어촌 살리기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8회 전국 지역 리더대회 이 그 타이틀의 내용과 관련된 기조 강연 내용입니다. 기조 강연은 국민 총행복 전환 포럼 이사장님이시자 지역재단 상임 고문님이신 박진도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높으신 분들 다 가졌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옷도 좀 벗으시고. 안에가 많이 덥네. 괜찮아요? 덥죠? 그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저도 덥네. 안 되지. 이것도 너무 비치는구만. 좀 비춰서 옆에서 제가 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제가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도 한 30분 얘기를 해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이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죠? 예,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지금 아까 소개할 때 저를 저 국민총 행복 전환 포럼의 이사장이라 소개를 했는데, 우리 그 포럼에서 매월 그 행복 포럼을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그 중남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그 칠레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민원정 교수를 한번 우리가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17년간 칠레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오셨는데 그게 오신 게 아니라 칠레를 그 탈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맞는 게 뭐냐면은 130일간 그 집안에서 감금을 당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는 못해요. 집 밖을 나가려고 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생필품 가게도 마음대로 가기 힘들었고, 더군다나 뭐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어디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자기도 그 동안에 딱 한 번 허가 받아 가지고 어딜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뭐 우리가 지금 4단계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 이렇게 두 사람 모이세요 뭐 이런 얘기 해도 여기 다 올 수 있잖아요.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조심스러워서 안 오신 분이 많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엄청 행복하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잘 안 되는가 보네. 그럼 조금 더 위로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년간 그 칠레 카톨릭 대학의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칠레 카톨릭 대학이라는 데는 칠레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딱 결심을 했대. 다시는 칠레에 돌아가지 않으리.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야. 에? 여러분들은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근데 그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이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2019년 10월인가에 그 칠레에서 우리 엄청난 그 시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뭐 한국의 촛불 혁명을 배우자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그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됐죠. 지금은 지금 칠레는 그러니까 뭐라 하나, 헌법을 새로 만들자, 제헌의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칠레 국민들의 삶과 너무도 동떨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그 법을 만들 제헌의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촉발된 것이 2019년 10월달에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촉발시킨 것이 뭐냐면은 교통요금, 지하철 교통요금 30원을 인상한 것이 촉발됐답니다. 자, 이게 참 그렇죠. 물론 칠레가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지하철 요금 30원을 올렸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왔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불만이 꽉 차 있던 것이 조그만 말하자면 불씨에도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저도 꽤 칠레 갔던 지 꽤 오래됐는데, 어떤 제가 알기로도 칠레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칠레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게 1970년인가에 사회주의자인 아옌데가 대통령을 맡았는데, 그것을 피노체트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구테타는 뭐 여러 나라에서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구테타 이후에 칠레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전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카고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카고 대학,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을 시카고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노체트가 그 시카고보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칠레 경제를 말하자면은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보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칠레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그 뒷면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게 전부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뭐 의료, 교통, 교육, 흔히 말하는 공공 영역도 전부 다 이 민간 자본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교통요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병원에 갈래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그런데 자기가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17년 만에 와서 보니까 17년 만은 아니겠죠?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지하철도 뭐 엄청 싸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 해가지고 금방 병원에 갈 수 있지. 이거 너무 좋다 이거지. 그 칠레 안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 좀 위안이 되십니까? 위안이 안 되는 표정이야. 위안이 안 되는 표정이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1인당 소득이 한 3만 지금 자꾸 올라가는데 뭐 3만 3천 달러쯤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실내가 한 13,000달러쯤 됩니다. 우리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칠레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 욕을 한참 했는데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욕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살겠다고. 그런데 그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근데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칠레가 훨씬 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작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칠레가 39등이고 우리나라가 62등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을 점수를 매겨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만족도예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는 점수를 매기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철 30호만 올라가도 막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칠레가 우리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상대적 박탈감. 예,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기할 수가 없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인당 그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절대적 수치예요.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칠레보다 행복지수 낮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농촌은 그에 비해서 대단히 피폐해 있는 이 현실이 아마도 우리가 칠레보다도 사람들이 행복도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칠레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처럼 말하자면은 농촌이 자연 양로원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창에 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거창군의 군민이 한 6만 1,000명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창읍에 4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에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해 살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는 또 다 읍에 몰려 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인구 구성,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잘못되어 있는 그 인구 구성, 도시 중심의 인구 구성이 아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 농촌과 지역 희망을 거창하게 발광하자고 하는데 제목이 참 멋지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발광 안 했나? 이제 거창하게 안 한 게 문제인가? 이제 거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 슬로건대로 거창하게 발광을 해야 되겠지만 한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발광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말하자면 지나치게 수도권 대도시 인구가 집중돼 있고 또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거창군에서 들여다보면 또 읍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실제로 면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 그 보통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할 때 뭐 패트리 법칙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은 말하자면 뭐 도시화가 진행되고 농촌은 인구가 줄고 또 농업 부분의 비중도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농촌이 자연 양농원이 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패트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을 희생했다. 희생시켰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관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언제 농촌 희생시켰냐 농업을 희생시켰냐 이렇게 막 나한테 덤벼드는데 덤벼들 거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이라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성장 후분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성장 먼저 하고 나눠 먹자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말도 문제지만은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뭡니까? 수도권과 대기업들에게 몰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 모두가 국가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수도권과 대기업에게 몰아준 결과가 뭐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희생을 당한 거죠. 그렇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뭐죠? 장남 공부시켜가지고 집안 일으키겠다고 해서 딸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그걸로 땡치고 장남에게 다 몰아가지고 대학 보낸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딸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오빠 때문에 희생당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야 내가 네가 미워서 그랬겠니?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건 한 집안 내 얘기고 그렇죠? 집안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런 얘기할 틈도 없지. 그냥 가혹하게 희생을 시키는 거지. 그게 한국의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이 성장을 가지고 온 그 큰 걸음이 된 건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말하자면 소위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과 농촌이 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뭐예요? 성장주의입니다. 성장주의. 말하자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장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다. 왜냐? 소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갈수록 뭡니까? GDP 비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를 기준 삼아서 농업과 농촌을 보고 있으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갈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고, 그렇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성장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나? 하여튼 뭐 얘기 한 대까지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뭐. 에? 시간 되는 데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내년 3월 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9명이 나왔지, 범야권에서 10여 명이지 누가 나올지도 몰라.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관심을 들여서 보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 성장이야. 여기 가까운 대구 출신에 있는 유모 씨는 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경제 대통령이 뭐냐? 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이 저출산과 그다음에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제 성장이 만병통치하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마찬가지. 또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또 무슨 총리하신 또 정보 씨는 나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막 주장하시던 분이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나는 제1호 공약이 성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또 이준석이가 이 개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야당 지금 제1야당 대표라고 있는 친구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입니다. 왜냐?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성장주의가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독버섯처럼 이 대선 후보들의 입에 의해서 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백날 하면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성장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후보는 찍지 말자. 이러면 선거운동인가? 하여간 죄송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농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농정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 직속 농업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1년쯤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야 되나? 잘렸다고 해야 되나? 뭐 내가 그만뒀으니 그만뒀다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이 성장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일이고, 농정은 바꿔야 되겠다. 만약 농정의 패러다임만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농정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한 1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동안에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또는 농촌 주민을 위해 농업을 위해서 한 정책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산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농촌 지역 개발을 통해 가지고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맞죠? 하나는 생산성 높여서. 그래서 뭐예요?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규모를 막 키워줘. 규모를 키워. 그래서 뭐 옛날에 소 한 10마리만 키워도 그냥 큰 부자였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100마리 키워봐야 그 정도 가지고 거창도 소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김재열 회장님 얼마나 지금 소를 많이 키우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키운 사람이 얼마나 키우냐고. 250도. 또 거창은 생각보다 규모가 안 크네. 저기 전라도 충청도 가면 1000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에? 옛날에 여기 저 농사 지으면은 저 뭐 한 220마지기
30마지기 농사 지으면 뭐예요? 괜찮은 농사였어. 지금 그 농사 이겼다가는 뭐예요? 택도 없지. 예를 들면 지금 저 여기는 거창은 아마 땅이 좁으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저쪽 역시 좀 땅이 넓은 전라도 같은 데 가면은 뭐예요? 10헥타르?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어요. 생산주의 농정입니다. 근데 이 생산주의 농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세한 것은 제 원고에 강연 원고에 있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산주의. 그래서 이 생산주의 농정을 버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예를 들면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오로지 뭡니까? 생산성 높이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의 농촌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산주의 농정을 빨리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결국은 뭐예요? 농업과 농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농정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을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 투자하는 방식은 뭐예요? 농민들에게 공익기여지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하자. 이걸 제가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뭐 아무 권한도 없고 정말 농림부 사무관만도 못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건방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쟤 누구야 쟤? 자,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 얘기입니다. 지역개발. 우리 여기 농원총공사 우리 김인식 사장님이 이따 가신데 지금 사실은 지역개발에 엄청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지역개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획 익숙한 건 뭐예요? 무슨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요즘 또 농촌 유토피아까지도 지금 또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루어진 그런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우리 동네 지역개발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개발 사업 한 데가 아무도 없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손들 들고 손을 안 들고 있지만은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잡아주면 5%. 네? 어떤 지역 같은 경우 내가 최근에도 어디 뭐 군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29개의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지금 잘 될까요? 2개가 잘 될까요? 나머지는 뭐냐? 다 그냥 골칫덩어리야. 이장을 안 하려고 그래. 왜냐? 그 마을에 들어와 있는 그 시설들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장을 안 하려고 그래. 난 그래서 이 지역개발 사업은 이젠 전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폭 줄여야 된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근데 오늘도 아침에 내려오면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모 군에서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처음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340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스카이워크를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자면 뭐예요? 가서 벤치마킹하러 우리 군수님 다녀오셨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났더라고. 정신 나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성장주의와 단절을 해야 되고 생산주의와 단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개발주의와도 단절을 해야 됩니다. 개발주의. 그래야 우리가 지역에서 이 지역 리더들이 노력하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 성장주의와 생산주의와 그리고 개발주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 총행복, 말하자면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농업과 농촌 제 역할을 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5가지를
정리해서 이 자료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요. 내가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토 환경 지역 지킴이 수당을 농어촌 주민에게 주자. 그 재원은 뭐냐? 그 재원은 지금 지역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소위 농촌을 살린다고 들어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농어촌 주민에게 주자. 왜냐?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특히 면지역의 경우는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말하자면 무슨 마을 사업해가지고 건물 지어지고 이거 여기 수익 사업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을에 무슨 여러분 소득을 올리세요? 그 여러분들 역량이 없으니까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예요? 젊으면 60세, 보통 7, 80세 노인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한 곡 불러주고 오고 싶어. 교육은 때려치우고. 그게 현실이잖아.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왜 그 사람들 보고 말하자면 돈 갖다 주고서는 그 돈도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 아니고 뭐 다시 다 도시로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도시 다 빠져나간 동안 돈 가져와 생색내고서는 날 왜 괴롭히냐고. 내 주머니 남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런 지역개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면지역에 살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하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 내가 말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미리 하는 거지만은 10월 달부터 제가 10월부터 도올 김용옥 선생하고 같이 손잡고 8개 도를 1박 2일씩 순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농어촌 주민들, 도시의 먹거리 일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얘기하고 정말로 우리 현재 스스로의 회복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 돈을 정리해서 우리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 수당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양당 간에 결정 짓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내 얘기가 설득력 있다 싶으면은 와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그 박진도 국민총행복포럼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한 30분 조금 넘게 해주셨는데요. 딱 정리하면 요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성장주의와 생산주의와 이 개발주의와 결별을 하고 농어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을 하고 부각하고 주민 주도의 내발적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불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박진도 고문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주장으로만 아니라 뭔가 현실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구 활동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그 균형 발전 면목으로 그 농촌 지역에 쏟아부는 돈이 연간 한 155조가 넘는답니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 계획을 통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지금 앞으로 찾아 나가시고 그 무기를 가지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박진도 이사장님 이 두 분의 마이크로 전국 8도 순회를 하신다는 그런 걸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0월 달부터 순회할 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기조 강의는 끝났고 이제 분과 토의가 들어갈 텐데요. 분과 토의 전에 잠시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시 50분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시면서 2시 50분까지는 각 분과 토의장으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분과 토의가 이제 4시 50분에 마칩니다. 4시 50분에는 다시 대회장으로 오셔서 어울린 시간을 거창군 음악협회 연주와 함께 갖고요. 그 다음에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전국 지역 리더상 사례 발표와 지역 리더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종합정리, 그러니까 분과에서 토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 분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토의를 하고 또는 결의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상 시상식과 대회선언문 책택이 있겠고 7시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의 큰 텀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분과별로 좀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분과별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각 분과장으로 여러분들은 입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 2층에 6개 분과 토의장이 있으니까 밖에 포스터를 참고하셔서 대회장을 잘 찾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